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하필 친구의 애인을 좋아하게 된 걸까?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라서일까요? 더 이상한 건요,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땐 아무 감정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친구의 애인일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가고 말 한마디에 심장이 반응하고 그 사람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배신자야. 이건 친구에 대한 도리가 아니야.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진 거지? 그런데요,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기 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말 이 감정이 잘못된 걸까? 우정보다 사랑이 먼저인 건 나쁜 일일까? 감정이라는 건 원래 논리보다 앞서 찾아오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마음, 그건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친구의 애인일까? 이건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진짜 사랑일까? 여기에는 의외로 뇌과학적, 심리학적인 설명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전해들을 때 더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선 사회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즉, 내 친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믿어도 된다는 무의식적인 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런 반론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진짜 사랑까지 하게 되냐고? 네, 그게 문제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시간과 경험, 분위기 속에서 자란다는 게 문제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자꾸만 함께 있는 시간이 쌓이면 감정은 어느 순간 선을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금지된 감정이라는 스릴에 내가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면요,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일탈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사랑과 우정이 충돌하는 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구의 애인은 건드리면 안 돼. 우정은 사랑보다 먼저야. 그건 선을 넘는 거야. 이 말들 분명 도덕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마음은 그런 도덕의 논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느낀 이 감정은 죄일까? 아니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본성일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단순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함께 풀어보죠. 여러분, 이런 상황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친구의 연인일 뿐, 선을 지켜야 할 대상.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이 밥을 먹고 여행도 따라가고 같이 웃고 떠들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작은 말투에 괜히 마음이 설레고,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농담 하나에도 마음이 찌릿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이 사람에게 마음이 생긴 걸까? 사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엔 몇 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 그 사람은 이미 검증된 사람이다. 우리는 낯선 사람보다 검증된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검증이라는 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추천일 때 더 강력하게 작용하죠.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그 사람은 나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각인이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증거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에게 맛집을 추천받으면 직접 가보기도 전에 거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왠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감정은 자란다. 심리학자들은 단순 노출 효과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볼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즉, 처음엔 아무 감정 없어도 자주 보고 자주 듣고 함께 있는 시간만 늘어나도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친구의 애인은 어때요? 모임 때마다 보게 되죠. 친구와 통화할 때 그 사람이 옆에 있기도 하고 함께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눌 기회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호감이 설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세 번째 이유, 금기된 존재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에 더 끌릴까요? 어릴 때 이건 먹지 마 하면 더 먹고 싶었던 것처럼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금단 효과 또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합니다. 장애물이나 제약이 클수록 그 대상에 대한 감정은 더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애인을 좋아하게 되는 상황, 그 자체가 이미 금지된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더 뜨겁고 더 애틋하고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이 깊어져서가 아니라 사랑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감정이 증폭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건 도리가 아니잖아. 아무리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 해도 친구를 배신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언제나 양심과 본능 사이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지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감정은 생겨나는 것만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이 감정은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환상일 뿐일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 호기심 혹은 스릴에 대한 반응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될 때, 특히 상대가 친구의 애인이라면 그 혼란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이건 정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을 가질 수 없다는 상황이 내 마음을 더 자극하는 걸까? 이건 단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심리 구조를 들여다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랑 대 판타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릴 때 항상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상상하면서 느끼는 감정에 더 취해 있기도 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가진 연인일수록 그 사람은 더 특별하게 보입니다. 왜냐고요? 이미 친구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친구가 그 사람에게 미소 짓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되고, 친구가 다정하게 챙겨주는 걸 보면 저런 매력이 있으니까 저런 사랑을 받는 거겠지 하고 느끼게 됩니다. 즉,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을 둘러싼 이미지에 끌리고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상화라고 합니다. 실제보다 더 멋지고 더 특별하고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상태예요. 그건 현실이라기보단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판타지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금지된 감정은 감정을 왜곡시킨다. 여러분,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것일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금단 효과죠. 친구의 애인을 사랑하게 되는 감정이 실제로는 아주 미세한 호감이었더라도 하면 안 되는 감정이라는 금기의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 감정은 더 커지고 더 강렬하게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그 감정이 그래도 멈출 수 없어로 바뀌는 거죠. 이게 위험한 이유는 감정이 점점 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증거는 점점 희미해지고 사랑이라는 감정만 계속 강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그 사람과 둘만의 현실이 생기기 전까지는 감정은 실험 단계다. 냉정하게 말하면 상대가 내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겪는 현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함께 밥을 먹고 다투고 화해하고 어쩔 땐 지루해지고 어쩔 땐 짜증도 나는 그런 평범하고 현실적인 경험을 겪으면서 자라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친구의 애인인 지금은 어때요? 늘 예의 바르고 늘 조심스럽고 감정을 들킬까봐 스릴 있고, 그 모든 감정이 진짜 사랑이라기보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긴장감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사랑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정확히 짚어야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은 영원하지만 사랑은 변할 수 있어. 사랑 때문에 친구를 잃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사랑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면 친구는 과연 변하지 않는 존재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마다 관계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친구가 전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즉, 이건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가치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들이 따릅니다. 그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나는 어떤 것을 잃게 될까? 그걸 감수할 만큼 이 감정은 진짜일까? 만약 친구에게 들킨다면 평생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상처는 예상보다 깊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한 평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나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 사랑 정말 그렇게까지 감수하면서 얻을 만한 걸까? 이건 매우 냉정한 질문이지만 꼭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정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사랑이 더 진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연인의 관계가 이미 끝나가고 있거나 친구가 별 감정 없이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고 싶은 진지한 마음이라면 그건 억지로 누를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 필요한 건 선택 이전의 분별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 감정의 크기, 방향, 깊이, 그리고 현실적인 무게를 정확히 들여다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기준은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지금의 선택이 1년 뒤에 나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우정과 사랑 중에서 무엇이 더 소중하냐는 현재의 감정만으로 판단하면 오답이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따라가되 그 선택이 타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까지도 감안할 수 있는 용기와 책임감이 있느냐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행동은 도덕이고 관계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될 걸 알면서도 그 사랑을 밀고 나갈 만큼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선뜻 예라고 말할 수 없다면 아직 결정은 이르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이 남죠. 그럼 이런 감정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은 이미 생겼고 지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쉽게 표현할 수도 없고 먼저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생긴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감정은 의도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내가 원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움직이고 시선이 머물고 그러다 감정이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왜 이래?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를수록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차근차근 단계별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감정을 인정하되 행동은 멈추기. 나 왜 이러지?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 지금 이 사람에게 끌리고 있어. 인정은 자제의 시작점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오히려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부정하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다니지만 인정하는 사람은 감정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멈추고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 행동이 친구를 잃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 두 번째, 물리적 거리두기. 여러분, 불은 가까이 갈수록 뜨거워지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면 물리적인 거리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모임을 잠시 피하고 친구의 연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SNS를 통한 잦은 관찰도 줄이세요. 사랑은 잘한 만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줄이면 감정은 서서히 식습니다. 그건 시간이 증명해 줍니다. 세 번째,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당신이 느끼는 감정. 지금은 매우 순수하고 진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친구였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몰래 친구에게 마음을 준다면, 내가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후회는 없을까? 감정을 자기중심적으로만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제3자의 시선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현명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기. 지금의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일시적인 감정인지 판단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감정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충동적인 선택은 피하고 감정의 흐름을 지켜보세요. 한 달 뒤에도 이 감정이 그대로일까? 상대가 혼자가 되었을 때에도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할까? 친구와의 관계가 없었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끌렸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시간을 보내보세요. 시간은 감정을 걸러주는 최고의 필터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선택은 상처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으로 사랑은 감정이고 우정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이겁니다. 이 감정을 따라감으로써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상처를 감당할 만큼의 사랑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어른입니다. 친구의 애인을 사랑하게 된다. 그건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일엔 언제나
감정, 충돌, 후회, 고민이 따르죠. 그런데요,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당신은 단지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감정 안에서도 도덕과 품위를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